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 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버스와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IO가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같은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시스템 버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그거가 이제 어떻게 입출력 장치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때 이제 2교시 때 우리가 입출력 장치의 다양한 그 형태들을 좀 살펴보고, 인터럽트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게 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구조라고 하면 어떠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PC나 노트북뿐만 아니라 컴퓨팅을 하는 모든 디바이스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늘 이제 휴대하고 다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제어장치, 중앙제어 CPU, 중앙제어 장치, 버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렇게 다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컴퓨팅 하는 시스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안에 CPU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전원을 켜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제 조정하는 게 다 입력 장치고, 보여주는 게 출력 장치고, 다음에 이제 어떤 입력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는 키보드 역할을 하는 게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한다든지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입력 장치에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이제 디바이스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여 그림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이제 PC, 노트북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학기 초에는 이제 CPU와 그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좀 위주로 좀 쳐다봤죠. 이제 후반부에서는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주기억 장치까지는 설명을 했고, CPU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입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게 키보드죠. 지금 이제 키보드와 프린터와 모니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버스와 이제 입출력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주기억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그림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주소가 건너가는 버스가 있고, 데이터가 지나가는 버스가 있고, 제어 신호가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라고 하는 건 BUS인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버스를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를 이제 0과 1의 비트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한 거를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와 제어 버스로 나가는 기능, 주소면 주소, 데이터면 데이터, 제어면 제어 신호,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가 가는 길이 다르듯이, 버스가 지나다니면서 내려주고 싣고, 또 이제 이제 입력 신호가 가는 어떠한 길을 또 가서 또 비트를 실어서 또 이제 수신 장치로 또 이제 내려주고, 어쨌든 읽기와 쓰기 신호를 늘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시스템 버스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소 버스가 이거 화살표가 CPU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죠. 양쪽 방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버스를 설명할 때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버스와 제어 버스는
CPU와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다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입출력 장치든 뭐 주기억 장치든 받은 데이터나 제어는 CPU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키보드나 프린터나 모니터나 주기억 장치로 또 보내주고 받고 보내주고. 하지만 주소 버스는 주소만 CPU에서 해당되는 프린터나 모니터, 키보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래요. 단방향. 유니디렉셔널. 반면에 데이터와 제어는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심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게 이제 그 버스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입출력 장치를 좀 살펴볼 건데, 그 입출력 장치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안에 그 어떠한 그 안에 이제 그 프린터다 그러면 프린터와 CPU 이제 그 컴퓨터들 사이에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프린터랑 연결되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물론 반도체 칩이죠. 그다음에 모니터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출력 제어기, 모니터 제어기,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제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키보드는 입력 장치니까 이제 입력 제어기로 쓰는 거고, 모니터도 이제 그 읽기 신호와 쓰기 신호를 받아서 모니터를 이제 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으로 보여주는 거고, 프린터가 대표적으로 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터에서 뭔가 입력을 하는 거는 뭐 입력 장치로서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요즘 있죠. 스캐너라든지 뭐 이런 게 같이 뭐 돼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컨트롤러가 다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레지스타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레지스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CPU에서 다양한 레지스타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얘가 뭔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그래서 상태 레지스타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있고, 또 하나가 데이터 레지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예를 들면 프린터가 현재 상태가 1이면 출력할 게 있는 거예요. 0이면 없는 거예요. 모니터에서도 모니터상에 보여줄 게 있으면 1, 없으면 0. 키보드에서도 사용자가 입력할 때 계속 상태가 1이었다가 더 이상 키보드로 입력 안 하면 이제 상태가 1인 거죠. 이제 마우스도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상태 레지스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프린터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모니터 하는 내용, 키보드에 입력한 내용,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시스템 버스 인출력 장치, 그럼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병렬 컴퓨터 뭐 요 정도를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버스가 세 가지가 있다. 그거는 시스템 버스,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다. 데이터와 제어 버스는 양방향이다. 공이 입출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제어기가 있고,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항상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장치의 주요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의 기능을 다시 한번 5가지로 좀 이제 좀 요약을 해놓은 그림인데요.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이제 입출력 장치예요. 이제 처리 기능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CPU와 메인 메모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를 배웠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가 이제 HDD 우리가 이제 배웠고, 플라피 디스크가 이제 USB나 CD,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는 블루레이 CD, DVD. 그다음에 그게 다 광 디스크죠. 이제 USB 메모리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그 전에 이제 처리 기능의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2번의 처리 기능을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4번을 이제 쳐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입력과 출력 기능. 그래서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상태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입력하든지 출력하는 거. 근데 입출력 장치는 의외로 좀 간단하죠. 의외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입력 기능은 마우스나 마이크나 스캐너, 키보드 의외도 많아요. 그렇죠? 게임 같은 데 보면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있고 스캐너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컴퓨터에 입력 신호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입력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게 프린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 상에 출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입력과 출력의 모든 그 하드웨어 장치들이 제어기와 상태 레지스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레지스터로 구성된 반도체가 그 프린터와 그 사이에 연결이 돼 있고 모니터와 그 사이에 연결이 돼 있고 마우스와 연결이 돼 있고 무선 마우스는 이제 무선 마우스 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상태를 늘 체크를 하고 그 제어 신호에서 상태를 늘 신호를 하면서 상태가 1인 놈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태가 0인 거는 없으니까 중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출력 장치가 기능적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제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그 OSI 7 레이어 중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다 그 설치가 되어서 모뎀이라든지 랜선이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컴퓨터에서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입력은 인풋, 처리는 프로세싱, 출력은 아웃풋. 그래서 IPO라고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해요.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통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한 주의 주기억 장치도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고 보조기억 장치도 지난주까지 많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CPU와 주기억 장치의 사이에 많은 또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입력과 출력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터럽트를 얘기하고 버스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입력과 정보 출력 사이에 이 화살표가 다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료 정보 저장. 그렇죠? 시스템 버스가 3가지가 있죠. 이제 그 사이로 다 원하는 비트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원하는 기능으로 이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 펌웨어에서 운영체제가 램에 상주를 하면서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서 그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CPU에서 제어 장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가지 제어 신호들을 버스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또 처리를 하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처리를 해서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늘 컴퓨터 구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장치들 이제 왼쪽에서 이제 그 본 그림에서 대표적인 6가지를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책에서도 설명을 또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행이라는 동작은 누가 하냐면 CPU가 해요. CPU가 우리가 메이저 사이클을 그 4가지를 설명했죠. 패치, execute, 패치, execute, indirect, interrupt.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 패치하고 실행하는 거. CPU가 주기억 장치의 그 오퍼랜드, 오피코드를 읽어서 오퍼랜드와 오피코드, 그렇죠? 읽어서 실행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죠. CPU가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저장하는 거.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저장하는 기능이 또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관련돼 있고 데이터를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보조기억 장치에서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 데이터를 어디로? 블락 단위로 주기억 장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같이 듣는 학생들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페이지라는 그 블락으로 그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항상 저 주기억장치에, 그래서 사용자가 항상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가상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놈을 두 개를 같이 시스템 부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페이지를 먼저 갖다 놓고, 주기억장치가 이제 항상 로컬러티의 그 특성에 의해서 보조기억장치의 가상기억장치와 동일한 기억장치의 내용을 가지고 늘 더 많은 램의 용량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페이징 기법을 또 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가 디바이스가 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데이터 입력이 입력장치예요. 대표적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입력을 하죠. 마우스를 통해서도 입력을 하지만 보통 이제 키보드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저건 대표적으로 입력 장치들, 마우스, 마이크, 스캐너, 키보드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 장치의 대표적인 데이터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출력 장치는 CPU가 사용자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처리한 결과 값이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린터로 출력하라, 스피커로 출력하라, 모니터로 출력하라. 뭐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어라는 게 이제 CPU의 제어 장치. 이제 이게 이제 CPU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어떤 입력 신호를 받아서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또는 필요에 따라서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를 우리가 인터럽트를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또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제어 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구성 장치들한테 순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또 제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6가지가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대표적으로 구성 장치들이 수행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력, 처리, 출력, 기억, 통신 기능 안에 다 들어가서 설명이 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던 그림들이 다른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보여준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스템 버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면 또 인터럽트 요구선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할 텐데, 과연 인터럽트라는 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인터럽트 요구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일종의 버스인데, 디스크 제어 장치라든지 모니터 제어 장치라든지 프린터 제어 장치에서 사용자가 먼저 하는 탑 프라이어리티를 요구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얘는 항상 인터럽트 요구선을 거쳐서 CPU한테 제어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 인터럽트 요구선에 있는 기능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놓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주기억 장치에서도 CPU에 멀리 주기억 장치 갖다 가지 말고 캐시 메모리를 먼저 들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찾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우리가 캐시 적중률이라는 얘기도 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러티라는 어떤 특성, 데닝 교수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원리 이론적 배경으로 캐시 메모리도 만들어지고,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에서 디스크 제어기에 있는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가상 메모리의 원리를 이제 캐시 메모리가 똑같이 기능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요구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인터럽트 요구선에 의해서 발생된 탑 프라이어리티의 명령어들을 CPU가 또 어떻게 가져와서 제어 신호를 만들었고, 이거를 출력으로 보내서 시스템 버스에 의해서 원하는 입력과 출력 기능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요구선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시스템 버스를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주소 버스는 단방향, 왼쪽에서도 보면 주소 버스가 한쪽으로만 가 있죠. 버스인데 주소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주소를 보고 데이터를 읽고 제어 신호는 이제 제어 버스로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선들이 데이터 버스, 여기서는 이제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소 버스, 제어 버스를 데이터선과 주소선과 제어선이 다 하드웨어 장치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가 열어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입력과 출력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출력 버스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다 그랬죠. 메모리 제어 장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얘기고, 입출력 장치에는 상태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을 보면 이제 커말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제인데,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1번을 보면, 보기 1번을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안에 있는 부품,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램을 교체할 때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좋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일부러 재부팅 하려고 하면 좀 컴퓨터에 좀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제거하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사용자 데이터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 정리하는 거라든지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행을 해주면 좋아요. 그렇죠? 이전에 만들어진 파티션을 제거하게 되면 C에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드라이브 있죠? 하드디스크 중에 C 파티션 된 것 중에 C 드라이브 있는 거는 이제 제거되면 컴퓨터가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라든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되죠.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C 드라이브보다 보통은 이제 D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파티션을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사용자 데이터는 백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놓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USB나 CD나 보조 저장 장치에 백업을 해놓는 방법을 많이 썼었죠.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져 버린다 그럴까요? 이제 삭제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백업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학교에 이제 뭐 그 10년 전에 학생의 그 뭐 성적 정보, 요거는 이제 항상 백업을 해서 그 다른 데도 저장을 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그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용자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의 유틸리티 중에 뭐 그 조각몽, 디스크 정리, 이거는 이제 점검을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해보시면 되고, 뭔가 뭐 예전과 다르게 컴퓨터 성능이 느려진다. 그죠? 뭐 스레싱이라고 제가 말씀을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이제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전과 다르게 좀 느리다. 뭐 이러면 이제 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이제 그 CPU의 램 용량이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어 장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기억 장치죠. 2번. 우리가 이제 제어 장치가 이제 들어오는 명령어 해독기가 있고 플래그로 순서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해독할 때 주소를 먼저 처리하는 주소 처리기 장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해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학기 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메인보드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CPU,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예,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컴퓨터 구조다 그러면 이제 C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PC나 노트북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어떤 컴퓨팅 하는 디바이스들. 여러분들이 뭐 로봇 청소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뭐 냉장고가 됐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상당히 그 IoT 시대에 어떤 머신 투 머신 컴퓨팅을 요하는 기계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디바이스들이 그 동일한 어떤 컴퓨터 구조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CPU라는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기억을 하는, 그렇죠?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메모리 용량을 무조건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보조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하는 놈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쨌든 0과 1의 신호를 보내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버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